2024년도에 아파트의 2차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계빚 1875조 6천억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거의 끝에 왔다, 벼랑 끝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말이죠. 이런 정도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서울의 강남 아파트 30평을 기준으로 강남 3구도 꺾였다. 서울 아파트값 대부분 하락. 자,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거죠. 12억 원까지 찍었던 노도강의 아파트 7억대로 진입을 했다.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저리까지 낮아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섣불리 주택시장에서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도의 부동산 전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2024년도에 아파트의 2차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를 사칭한 그 투자 유도 사기 계정들 정말 바퀴벌레 같이 안 없어집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두 눈을 좀 부릅뜨고 신고도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속아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부동산 하락, 이제 정말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2024년도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먹먹한 가장들, 국민 2명 중에 1명은 벌써 결단 내렸다.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제목의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였거든요. 보니까 한경협이 새해 2024년도에 소비지출 계획을 조사해 보니까 국민의 52.3%가 내년에 소비를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도 정말 공감하고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높아진 고물가, 지표상으로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죠. 결국 국민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닫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게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가계의 소비 지출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말이죠. 가계 지출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신용대출이나 마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이런 정도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국 가계 소비의 지출 여력이 거의 끝에 왔다, 벼랑 끝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유재량 소득,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득이 이제 극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부동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고금리에 영끌족 조급했나 가계빚 1875조 6천억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자, 3분기까지의 가계신용 대출 잔액이 드디어 1875조,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1900조, 2000조를 돌파할 것 같은데, 자, 이 뉴스는 뭘 얘기하느냐? 가계대출의 여력도 한계에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뭘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바로 가계소비 지출의 한계가 왔고, 두 번째는 가계대출의 여력도 한계가 왔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 보다도 오히려 유동성, 내가 돈을 빌려서 사야 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계에 어떻게 보면 소비 여력과 대출 여력이 있어야만 그 가격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승은 고사하고 유지가 되려면 가계대출에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돈줄남이 경제 공부로서 우리 혼쭐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아파트 가격의 변수는 결국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는 통화량과 물가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리와 경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24년도 내년도의 집값 어떻게 될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통화량과 물가가 아니라 이 단기적인 변수는
금리와 경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어떨까요? 자, 201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의 강남 아파트 3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왜 30평 강남 아파트를 말씀드리냐면 이 강남 아파트 30평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권별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2010년 이후에 한번 볼까요? 가장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부동산 아파트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지난 4, 5년 전부터 시작된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 바로 이거죠.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 때문에 지금의 영끌족도 탄생을 한 거고 지금의 아파트 가격의 변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2016, 17, 18, 19 내리 4년을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는 정도의 아주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자, 2016, 17, 18, 19년 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당시의 기준금리는 1.25,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1.5, 1.75, 1.5. 그래서 이 4년 동안의 기준금리의 평균은 1.5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금리가 엄청나게 낮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쉬웠던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집값은 항상 그 전에 있었던 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가계가 소비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비 여력은 바로 전전년도 또는 전전전 연도의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면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6.8. 와. 지금은 정말 볼 수 없는 숫자네요. 2011년도에 3.7, 그 다음에 2.4, 3.2, 그 다음에 또 3.2. 이 5년간, 그러니까 2010, 11, 12, 13, 14, 15년도에 이 5년간의 경제 성장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이 4%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에는 경제가 안 좋다 얘기했는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이 당시가 그래도 상당히 경제 성장률이 높고 소득이 높게 올라가던 시절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때 올라갔던 소득 성장이 저금리를 만나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16, 17, 18, 19에 가격 올라갈 때 정권 탓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정권이 정책적으로 대응을 잘못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오로지 정권이 잘못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렇게 가파른 경제 성장과 저금리가 만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2020년 되면서 갑자기 경제 성장률은 평균 1.46으로 떨어졌습니다. 야, 그러면 한번 이걸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불과 4, 5년 차인데 4, 5년 전에는 평균 4%였던 것이 갑자기 평균 1.46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4년을 내리 이렇게 올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맞죠?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4년을 이렇게 내리 오르고 난 이후에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게 되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낮추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0.5%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담보대출이 저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 담보대출이 없는데 당시에 1.26%로 이자를 냈습니다. 와, 이거는 그냥 이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도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자, 이 그래프 한번 다시 볼까요?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될 거를 돈을 풀어서 갑자기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난 이 성장, 2년 동안의 성장, 2020년, 2021년도의 성장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뭐다? 거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020년에 올라간 거, 21년도에 올라간 거는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금리를 높이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우리 돈줄남이 그동안에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균 소득자가 평균 집을 살 때 자기 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원리금으로 내야 하느냐라는 걸로 부담 지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016년부터 이렇게 19년까지 어때요? 내리 4년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라가기는 하는데 굉장히 완만하죠? 아니, 그 사이에 4년 동안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부담 지수는 이렇게 올라는 가는데 이렇게 가파르지 않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에 소득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에 소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 21년도 올라갈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보시면 이때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2년 동안, 단 2년 동안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 왜 그러죠? 이때는 소득 성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 집값이라는 거는 금리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전에 얼마나 소득이 집값에 반영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2019년 가격까지가 진짜 찐 가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가 소득이 성장이 있었고 그 소득 성장이 저금리와 만나면서 집값에 반영되던 시기. 그러니까 자, 제가 표시를 해보면 요쯤 되겠네요. 요쯤이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22.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최고 214까지 올라간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122까지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165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선을 한번 딱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122에서 214까지 올라간 건 거품이고 다시 120, 30대로 내려오면은 이제 제대로 조정이 끝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지금 122에서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최근에 2022년도부터 가격 조정이 있어서 165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100 정도 올라간 거에서 한 6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2021년도에 올라간 상승분은 지금 반납을 했죠. 강남도 마찬가지고 서울, 전국 지방을 할 거 없이 2021년도 올라간 건 다 반납했습니다. 자, 반납해야 되는 게 맞죠? 거품이니까. 자, 그런데 2020년 올라간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반납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반납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 또 경제 위기가 와서 다시 금리가 1% 되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한번 버텨보면 되지 않을까? 또 집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집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85%, 1가구 1주택이 거의 80%니까 여태까지는 버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될 아파트 가격 1차 조정 이후, 1차 하락 이후에 2차 하락이 그동안에 약간 지연됐던 이유는 금리가 혹시 인하되면 좀 살아나지 않을까? 라는 착각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고 있었던 건데요. 자, 이제 결정이 딱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상승분도 이제 2024년도에 반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통화정책이 경기와 엇박자가 나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는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엇박자가 나 있습니다. 금리가 침체인데도 금리를 인하를 못하는 지금 상황이고 실제 미국이 내년도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시원하게 인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2%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성장이라도 빠르게 좀 성장을 하면은 요 조정, 요 하락, 2차 하락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한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2022년도에 경제 성장률 2.6%, 2023년도에는 올해죠, 올해.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1.4%가 예상됩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모든 세계 글로벌 경제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충격,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 때문에 1%대로 돌아갔다가 기저효과라는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체적으로는 1% 이상 다 상승하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2.1%, 그러니까 고작 0.7% 올라가는 것에 그칠 예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좋을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게 2020년에 올라간 거를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데 여전히 고금리에 여전히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여전히 이 경기가 뚜렷하게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품은 고스란히 2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해외 IB들이 요즘 얘기하는데 12월에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24년도 내년에 6월, 7월쯤이면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예상은 시장에서 뭐 한 3회 정도 해서 뭐 최소한 1.5에서 1.75 정도는 뭐 하락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조금 지탱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혼주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벌써 1년이 넘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산 시장에 이미 반영될 대로 다 반영됐다. 자, 한 가지 보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비농업 고용 소폭 증가라는 12월 달에 SBS 비즈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하락을 하고 경기 침체로 가는 줄 알았더니 비농업 부분의 고용은 오히려 이 12월 달에 좀 소폭 증가했어요. 그래서 JP 모건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인플레이션 둔화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인플레이션 좀 빠지면 금리도 인하되고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시장에서 이미 그 기대감은 자산시장에 반영이 됐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뭐냐? 경기가 그만큼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돈줄남의 생각과 너무나 또 똑같은 기사여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결국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도 꺾였다. 서울 아파트값 대부분 하락. 자,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네. 역시 시작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12억 원까지 찍었던 노도강의 아파트 7억대로 진입을 했다.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냥 집값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차원에서의 하락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0년대의 경기 변화와 2010년대의 경제성장률과 소득의 증가, 이런 것들과 응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아하, 이제 딱 감이 오시죠. 2021년도 반납한 가격 이외에 2020년도의 상승분도 반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자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황, 2019년도에 122로부터 출발했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14를 찍고 지금 165까지 내려왔으나 122나 130 정도의 언저리까지 낮아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섣불리 주택시장에서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섣부른 매입보다는 내년도에 펼쳐질 아파트 가격의 2차 하락을 잘 관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돈을 모으면서 훗날을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